차가운 새벽빛이 아델 저택의 커튼 사이로 스며든다. 한때 박태호 회장의 절대적인 권력으로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던 그 방은 이제 기계음과 링겔, 방울 소리만이 지배하는 병실 같은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침대 위에 누운 박태호 회장은 미동도 없이 눈을 감고 있었고 그의 손등에는 링겔 바늘이 꽂혀 있었다. 아델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겠다며 가족도 사랑도 죄책감도 장기판의 말처럼 움직이던 남자. 그 거대한 권력의 주인이 지금은 자신의 방 안에서조차 아무것도 지시하지 못한 채 누워 있었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김단희와 박민준이 뛰어들어온다. 단희는 회장님의 상태를 확인하자마자 얼굴이 굳고 민준은 침대 곁으로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른다. 아버지, 아버지, 제 목소리 들리세요? 그러나 박태호 회장은 대답하지 않는다. 민준은 손을 잡으려다 멈칫한다. 평생 두려웠던 아버지, 미워하면서도 인정받고 싶었던 아버지, 그리고 이제 모든 진실의 열쇠를 쥔 채 깨어나지 않는 남자. 민준의 눈빛은 분노와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린다. 단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방 한쪽 오정란이 서 있다. 정란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상복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오려는 여자의 갑옷처럼 보였다. 단희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묻는다. 회장님을 어떻게 한 건지 듣고 싶은데요, 오정란 씨. 정란은 대답 대신 비웃는다. 그 웃음은 패배자의 웃음이 아니었다. 궁지에 몰린 사람이 마지막 칼을 꺼내 들었을 때의 섬뜩하고 축축한 웃음이었다. 김 대표님 아직도 모르겠어요? 박태호 회장이 깨어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민준의 얼굴이 굳는다. 사모님 지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정란은 민준을 향해 고개를 기울인다. 민준아, 너도 이제 선택해야지. 깨어나지도 못하는 아버지 곁에서 끝까지 효자 노릇을 할 건지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들 편에 설 건지. 민준의 손이 떨린다. 제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사모님이면 저는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정란은 웃음을 멈추고 민준을 바라본다. 가만히 안 있으면?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내 기억도 온전하지 않고 내 사랑도 흔들리고 내 집안은 이미 썩을 대로 썩었어. 이제 누가 누구를 심판하겠다는 거야? 단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선다. 회장님이 깨어나지 못하면 제일 먼저 의심받을 사람은 오정란 씨예요. 정란은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돌린다. 그래서 내가 제안하러 온 거야. 그녀는 침대 위에 박태호 회장을 바라본 뒤 다시 단희를 본다. 너와 나 아델을 둘이 나눠 갖는 게 어때?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는다.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정란을 바라보고 단희의 눈빛에는 참을 수 없는 혐오가 번진다. 언니 김명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여자, 민준의 인생을 죄악의 가문 안에 가둔 여자, 현준을 거짓 출생 속에서 살게 만든 여자. 그런 오정란이 이제는 회장님이 쓰러진 틈을 타 아델을 나누자고 말하고 있었다. 단희는 속으로 이를 악문다. 오정란 당신은 끝까지 사람 목숨보다 자리가 먼저구나. 하지만 겉으로는 웃는다. 아주 얕고 차갑고 계산된 미소. 그럼 좋은 조건이긴 하네요. 민준이 놀라 단희를 바라본다. 대표님. 단희는 민준을 보지 않는다. 정란만 바라본다. 그런데 오정란 씨, 나눠 갖자는 말은 서로 가진 패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오정란 씨가 내게 줄 수 있는 게 뭐죠? 정란은 천천히 다가와 속삭인다. 박태호 회장이 끝까지 숨긴 것. 김명희가 죽던 날의 진짜 지시자. 백준기 대표 사고에 얽힌 진짜 이름. 그리고 내가 아직 모르는 아델의 지분 구조. 단희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린다. 정란은 그 틈을 놓치지 않는다. 김 대표님도 알잖아. 박태호 회장이 깨어나면 너도 안전하지 않아. 그 사람은 내 언니를 버렸고 내 조카를 이용했고 널 김명희라는 이름으로 다시 살려둔 것조차 결국 자기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였어. 단희는 숨을 고른다. 정란의 말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다. 박태호 회장은 결코 정의의 편이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오정란의 손을 진짜로 잡을 수는 없다. 단희는 정란을 무너뜨리기 위해 더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 그녀는 일부러 차분하게 말한다. 좋아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회장님이 왜 깨어나지 못하는지, 어떤 약을 썼는지, 누가 도왔는지 전부 말해요. 정나는 미소 짓는다. 역시 김 대표님은 말이 통해. 그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멈춘다. 박현준이다. 그는 방 안의 대화를 일부 들은 채 복도 벽에 기대 서 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핏발이 서 있다. 친부가 송근태라는 사실, 어머니가 회장님을 납치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회장님이 의식불명인 틈에 아대를 나누자는 말까지. 현준의 세계는 더 이상 무너질 곳도 없을 만큼 부서져 있었다. 잠시 후 현준은 정난을 찾아간다. 아델 갤러리의 빈 전시장. 불 꺼진 조명 아래 보석들은 차갑게 빛나고 정난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리 진열장을 바라보고 있다. 현준이 들어서자 정난은 애써 부드러운 목소리를 낸다. 현준아. 그러나 현준은 멈추지 않는다. 그는 정난 앞에 서서 떨리는 숨을 몰아쉰다. 치가 떨려 부끄럽고 역겨워. 미쳐버릴 것 같다고. 정난의 얼굴이 굳는다. 너 지금 엄마한테 무슨 말을? 현준은 소리친다. 엄마요? 엄마가 뭔데요? 엄마는 나를 지킨 게 아니에요. 엄마 욕망을 지킨 거지. 박태호 회장님 아들로 살아야 내가 안전하다고요? 아니요. 엄마가 회장님 옆에 남기 위해 내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정난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아니야 현준아. 너만은 진짜였어. 엄마가 가진 것 중에 너만은. 현준은 고개를 젓는다. 그럼 나를 놔줬어야죠. 내가 누구 아들인지, 내가 어떤 거짓말 속에 살고 있는지 말해줬어야죠. 정난은 다가가 현준의 손을 잡으려 한다. 하지만 현준은 뒤로 물러난다. 만지지 마요. 그 한마디에 정난은 무너진다. 현준아. 현준의 눈물이 떨어진다. 나 이제 엄마가 무서워요. 엄마가 또 무슨 짓을 할까봐.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또 사람을 해칠까봐. 정난은 떨리는 입술로 말한다. 엄마는 너 하나 때문에 버틴 거야. 현준은 처절하게 웃는다. 그러니까 더 끔찍해요. 엄마가 저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저 때문에 회장님을 해치고, 저 때문에 송 기사님 인생까지 묶어놨다면 나는 뭐예요? 엄마 죄의 이유예요? 한편 백진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회장님이 의식불명에 빠지고 단이와 정난이 위험한 거래의 모양새를 만들고 민준의 기억이 흔들리는 지금. 진주는 이 혼란이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7년 전 백준기 대표 사고를 다시 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직감한다. 그녀는 와인바 한쪽 어두운 조명 아래 현준과 마주 앉는다. 현준은 이미 술잔을 여러 번 비운 뒤였다. 그는 진주를 보며 씁쓸하게 웃는다. 이번엔 또 날 어떻게 이용하려고 불렀어, 진주야. 진주는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못한다. 현준의 상처를 알면서도 자신이 그를 이용하려 한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진주는 와인잔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한다. 이 기회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회장님이 쓰러지고 오정난이 폭주하고 현준 씨가 흔들리는 지금이. 아니면 아빠 사건은 다시 묻힐지도 몰라.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든다. 현준 씨, 7년 전 우리 아빠 사고 재수사를 준비해야겠어요. 현준의 눈빛이 흔들린다. 백준기 대표님 사고. 진주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 사고가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는 건 이제 확실해요. 박태호 회장님은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죽인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 말이 변명인지 진짜 다른 공범이 있다는 뜻인지 확인해야 해요. 현주는 잔을 내려놓는다. 그래서 나한테 뭘 원해? 진주는 숨을 고른다. 오정난 씨가 숨기고 있는 자료. 아델 갤러리 지하 보관실 출입 기록. 그리고 7년 전 사고 직후 아델 쪽에서 삭제된 CCTV 복구 파일. 현주는 낮게 웃는다. 결국 또 엄마를 팔라는 거네. 진주의 얼굴이 굳는다. 현준 씨 어머니를 팔라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보자는 거예요. 현주는 차갑게 말한다. 진실이라는 말 참 편하네. 누군가에겐 복수고 누군가에겐 사형 선고인데. 진주는 눈을 피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편한 말로 포장 안 할게요. 난 복수하려고 해요. 아빠를 죽게 만든 사람들, 내 인생을 빼앗은 사람들,
민준 씨 기억까지 망가뜨린 사람들 전부 법 앞에 세울 거예요. 그 과정에서 현준 씨가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부탁할게요. 나를 도와줘요. 현주는 한참 동안 진주를 바라본다. 그의 눈에는 사랑도 원망도 체념도 뒤섞여 있다. 넌 참 잔인해. 나한테 기대는 법을 알면서 절대 나한테 마음은 안 주잖아. 진주의 눈빛이 흔들린다. 미안해요. 현주는 슬프게 웃는다. 그 말이 더 잔인해. 그 시각 민주는 회장님의 의식을 깨울 방법을 찾기 위해 병원 기록과 약물 기록을 뒤지고 있다. 단이와 함께 회장님의 상태를 살피던 그는 담당 의사에게 묻는다. 회장님께 투여된 약물이 정확히 뭡니까? 일반적인 수면제 반응이 아니잖아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한다. 강한 진정 성분이 섞여 있습니다. 장기 투여되었거나 특정 약물과 함께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정확한 성분은 혈액 검사가 더 필요합니다. 단이는 즉시 묻는다. 깨어날 가능성은요? 의사는 머뭇거린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돌아오더라도 기억이나 언어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주는 침대 위에 회장님을 바라본다. 아버지는 깨어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직접 말할 수 있어요. 김명애 씨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백준기 대표님 사고에 누가 개입했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을 어디까지 속였는지. 단이는 그런 민준을 바라본다. 과거에는 회장님의 아들이자 아델의 후계자로만 보였던 민준이 이제는 진실 앞에서 무너지고 다시 서려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녀는 조용히 말한다. 민준 씨, 회장님이 깨어나도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해줄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민준은 낮게 대답한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죄든 사모님이 만든 죄든 이제 누군가는 끝내야 합니다. 단이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회장님을 깨우는 동시에 오정란 씨가 쓴 약물 경로부터 찾아야 해요. 약을 구한 사람, 주사기를 준비한 사람, 링게를 바꾼 사람. 그 안에 반드시 공범이 있어요. 그 공범의 그림자는 아델 저택 안에서 움직인다. 옥 집사는 회장님의 방 앞에서 흘러나온 빈 약병 하나를 조용히 손수건으로 감싼다.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다. 단이의 편인지 진주의 편인지 아니면 오래전부터 자신만의 복수를 준비해온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그 미스터리한 얼굴. 옥 집사는 빈 약병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린다. 사모님 혼자 한 일은 아니겠죠.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그 순간 뒤에서 강 실장의 목소리가 들린다. 옥 집사님. 옥 집사는 천천히 돌아선다. 강 실장은 그녀의 손을 바라본다. 지금 뭘 들고 계십니까? 옥 집사는 생글생글 웃는다. 회장님 방 청소하다 나온 쓰레기입니다. 강 실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진다. 그 쓰레기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옥 집사는 한 박자 늦게 웃는다. 아니요. 이번 쓰레기는 제가 직접 버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정나는 단이와 손잡는 척하며 더 깊은 덫을 놓는다. 그녀는 아델의 일부 이사들에게 비밀리에 연락해. 회장님의 건강상 이유로 경영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소문을 흘린다. 그리고 그 공백을 수습할 사람으로 김단희 대표와 자신을 동시에 띄운다. 겉으로는 단이와 연합하는 모양새, 속으로는 단이를 공범으로 묶어 함께 끌어내리려는 계산. 정나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며 웃는다. 김 대표님, 복수하려면 나처럼 더러워질 각오도 해야지. 깨끗한 손으로 아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현준에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회장님이 깨어나면 자신이 끝장난다는 두려움, 송근태가 더 이상 자신의 편이 아닐 수 있다는 불안. 정나는 그 모든 감정을 화려한 화장 아래 숨긴 채 다시 전쟁터로 나설 준비를 한다. 최윤아는 민준의 기억이 돌아올 조짐을 느끼고 점점 더 불안해진다. 병원 복도에서 그녀는 민준과 진주가 마주 서 있는 장면을 본다. 민준은 진주를 향해 조용히 묻는다. 당신을 보면 자꾸 잃어버린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불길, 비명, 그리고 제가 잡지 못한 손. 진주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대답한다. 억지로 떠올리려 하지 마세요. 민준 씨가 다칠 수 있어요. 민준은 한 걸음 다가간다.
내가 다치는 게 두려운 겁니까? 아니면 내가 기억을 되찾는 게 두려운 겁니까? 진주는 대답하지 못한다. 그때 유나가 다가와 민준의 팔을 붙잡는다. 민준 씨,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랬어요. 민준은 유나를 바라본다. 그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 최유나 씨, 7년 전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요? 민준은 낮게 말한다. 기억이 아니라 감각이 먼저 돌아옵니다. 당신을 보면 무섭습니다. 유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린다. 진주는 두 사람을 보며 숨을 삼킨다. 민준의 기억이 돌아오는 순간 유나의 거짓말도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민준도 또 한 번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단이는 정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하며 역으로 덫을 놓는다. 비밀 회의실, 두 여자가 마주 앉는다. 정란은 와인잔을 들고 여유롭게 웃는다. 김 대표님, 이제야 현실을 좀 보는 것 같네. 박태호 회장님이 깨어나지 못하면 아델은 결국 누군가가 잡아야 해. 민준이는 기억이 흔들리고 현준이는 무너졌고 송근태는 입이 가벼워졌어. 지금 아델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은 나와 김 대표님 뿐이야. 단이는 차분히 웃는다. 그래서 오정란 씨는 뭘 원하시죠? 정란은 눈을 가늘게 뜬다. 갤러리와 바이오 부문, 그리고 현준이를 아델 안에서 지킬 자리. 단이는 서류를 넘기며 말한다. 대신 회장님 약물 기록, 7년 전 백준기 대표 사고 관련 내부 문건, 김명희 사건 당시 운전 기록. 전부 넘기세요. 정란은 웃음을 멈춘다. 욕심이 많네. 단이는 고개를 든다. 오정란 씨만 할까요? 두 사람 사이에 숨막히는 정적이 흐른다. 서로 손을 잡는 척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다. 이건 동맹이 아니라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눈 협상이라는 것을. 현주는 결국 송근태를 찾아간다. 낡은 기사 대기실, 송근태는 혼자 앉아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정란과 어린 현준, 그리고 조금 떨어져 선 송근태의 그림자가 있다. 현주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낮게 묻는다. 송 기사님. 근태는 놀라 사진을 숨긴다. 본부장님, 현준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그 호칭 그만해요. 나한테 미안하면 적어도 이제는 거짓말하지 마요. 근태의 눈가가 붉어진다. 현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정말입니까? 제가 송 기사님 아들입니까? 근태는 오래 침묵한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인다.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현주는 주먹을 꽉 쥔다. 왜 이제야 말해요? 왜 평생 남처럼 서 있었어요? 근태는 고통스럽게 대답한다. 사모님을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본부장님을 지킨다고 믿었습니다. 박태호 회장님 아들로 살아야 안전하다고 현주는 눈물을 흘리며 웃는다. 다들 똑같은 말을 하네요. 나를 지킨다고. 그런데 왜 나는 한 번도 진짜 나로 살아본 적이 없죠? 근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현주는 돌아서려다 멈춘다. 그럼 이제라도 지켜요. 엄마가 더 망가지지 않게. 그리고 내가 더는 거짓말 속에서 살지 않게. 근태는 고개를 든다. 그 눈에는 처음으로 아버지다운 결심이 어려 있다. 제가 하겠습니다. 사모님이 숨긴 죄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현주는 눈을 감는다. 그 말이 위로인지 또 다른 파국의 시작인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진주의 재수사 계획은 서서히 움직인다. 제임스 리는 해외 네트워크를 이용해 7년 전 백준기 대표 사고 당시 보험 기록, 화재 감식 보고서, 삭제된 CCTV 복구업체 자료를 모은다. 진주는 낡은 사건 파일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확인한다. 백준기의 동선, 최삼식의 배신, 유나가 마지막으로. 진주와 통화한 시간, 아델 측 차량이 사고 현장 근처를 지난 기록. 그 모든 선들이 하나의 이름으로 모이는 듯 하다가 뜻밖의 공백에서 끊긴다. 진주는 미간을 찌푸린다. 이 시간대에 누군가 기록을 지웠어. 제임스가 묻는다. 박태호 회장 쪽이냐? 진주는 고개를 젓는다. 회장님 라인이면 흔적이 달라요. 이건 내부에 있으면서도 회장님 명령 체계를 우회한 사람. 제임스의 표정이 굳는다. 그럼 오정란 관장 쪽?
진주는 천천히 한 장의 사진을 들어 올린다. 사고 당일 아델 빌딩 복도 CCTV에서 흐릿하게 찍힌 사람의 뒷모습. 아니요. 어쩌면 우리가 아직 제대로 의심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 1분 모든 갈등이 한 곳으로 모인다. 회장님 방의 심전도 소리가 갑자기 불규칙하게 변하고 민준과 단이가 급히 달려온다. 의사가 의식 반응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순간 정난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진다. 단이는 회장님 곁에 다가가 낮게 말한다. 회장님 들리시면 눈을 떠보세요. 김명애 씨 사건, 백준기 대표 사고 이제 회장님이 직접 말하셔야 합니다. 박태호 회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인다. 민준이 숨을 삼킨다. 아버지 바로 그때 정난이 조용히 뒤로 물러난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리모컨 같은 장치가 쥐어져 있다. 옥집사가 멀리서 그것을 보고 눈빛을 굳힌다. 사모님. 화면은 동시에 와인바로 전환된다. 진주가 현준에게 말한다. 7년 전 우리 아빠 사고 재수사할 거예요. 그런데 현준 씨 도움이 필요해요. 현준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한다. 좋아. 대신 조건이 있어. 진주가 바라본다. 현준의 눈빛은 더 이상 무너진 남자의 눈빛이 아니다. 상처를 품고도 진실을 향해 걸어가려는 사람의 눈빛이다. 우리 엄마 죄가 밝혀지면 그때도 나를 괴물의 아들로 보지 마. 진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다시 회장님 방. 박태호 회장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열린다. 모두가 숨을 죽인다. 그는 쉰 목소리로 힘겹게 한마디를 내뱉는다. 백준기 그날 불을 지른 건 진주의 이름을 부르려는 듯, 민준의 기억을 깨우려는 듯, 단이의 복수를 완성하려는 듯, 그 말이 이어지려는 순간 갑자기 방 안의 전등이 깜빡이고 링겔줄 안으로 투명한 액체가 빠르게 흘러든다. 민준이 먼저 발견하고 소리친다. 이거 뭐야? 링겔 멈춰. 단이가 급히 줄을 잡아 빼고 옥집사는 정난을 향해 몸을 돌린다. 그러나 정난은 이미 문 앞에 서서 차갑게 웃고 있다. 박태호가 깨어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했잖아. 그 순간 회장님의 심전도움이 날카롭게 울리고 민준이 절규한다. 아버지. 단이는 정난을 향해 달려가며 외친다. 오정난 씨. 하지만 정난은 뒤돌아보지 않는다. 복도 끝 어둠 속에서 강 실장의 그림자가 잠깐 스치고 사라진다. 단이의 눈빛이 얼어붙는다. 오정난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 암전 직전 진주의 휴대전화로 한 통의 익명 메시지가 도착한다. 화면에는 7년 전 사고 현장 사진과 함께 짧은 문장이 떠 있다. 백준기를 죽인 진짜 사람은 아직 내 곁에 있다. 진주는 숨을 멈추고 민주는 쓰러지는 회장님을 붙잡고 현주는 어머니의 죄와 진주의 복수 사이에서 무너진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정난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울린다. 이제 아델은 깨어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거야.